네, 최전방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21일) 17시부터 운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후 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군단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전선 대연합부대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방 지역 부대들이 언제라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완전 무장을 하고 남한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전선에 급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 상태 돌입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합니다. 어젯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고요. 북한군의 이 전시 상태 전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북한군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 괴뢰 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 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군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오후 5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작전 사령관들에게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경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우리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는지 대응 태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 시나리오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양욱 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심동보 해군제도, 그리고 합천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내셨죠. 장광일 장군, 그리고 탈북 여장교수죠. 김정아 씨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리가 8시에 한민구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선 처음 질문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금 7시 42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1시간 한 18분 정도 남아있는 이 순간에 그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바로 도발 안 하고 오히려 틈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도발할 것이다 이러고 긴장됐을 때 그때는 도발 안 하다가 그 틈이 조금 하루가 지나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긴장성이 늦춰집니다. 그것이 장기성이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긴장성이 늦춰질 틈에 어느 한 곳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또 하나 들이치는 방법으로 도발을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긴 생각합니다. 한다, 그죠? 무조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이 도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때 도발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북한군이 도발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지금 그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박 대통령께서 예. 가서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예하 지휘관한테 모든 권한을 내가 믿는 만큼 예. 위임하고 예. 또 위임은 된 것만큼 너희들이 충분히 초전에 정치적 고려 이것저것 살필 필요 없이 즉각 조치하라라는 그런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의 도발은 바로 그 필패의 그 연결이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정상이 불구하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정상적인 이 지금 국가 지도 체계가 전쟁 지도 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우선 김정은의 정신 상태를 포함해서 예. 지금 뭔가 지금 김정은이가 예하 특히 이제 김영철이라든지 이영길과 같은 소위 강경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좌를 받으면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제일 불안하고 예. 불가측성이다 그리고 뭐 얘기도 하는 못 거죠. 하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의
이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이런 행태 때문에 도발이 가능하다. 도발이 가능성이 있다. 아주 높다, 낮다. 높다 낮다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하기 때문에 쉽게 도발을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동님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하신데 뭐라고 했냐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응징하는 가차없이라는 예, 예. 이야기는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정을 일체 고려할 필요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들한테 힘을 확실히 줬는데 북한이 도발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라도 엄청나게 타격을 자기들이 역공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걸 함부로 도발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도발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북 학생기 방송 철거를 전제로 예. 이게 철거를 하지 말고 당연히 철거하면 안 되죠.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단 작전도 하고 물품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가동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합참에서 이거 주도해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이걸 사실은 비대칭적인 방법을 구사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굉장히 절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혹한 응징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고 굉장히 북한의 그 아킬레스腱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 최고 리더십 자체를 예. 잘못하면 너가 와해시키겠다. 이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전쟁 선포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그야말로 가차없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일수록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도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있을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예, 거죠. 당연하죠. 예, 예. 예, 우리 양 의원님. 일단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신 네. 대로요. 뭐 예를 들어서 재래전으로 해가지고 네. 해서 뭐 전면적으로 어떤 공격을 해 들어온다. 이거는 일단 전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못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뭐 예를 들어서 불가침하다, 뭐 예를 들어서 예측을 못하겠다, 미치광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익은 도발 이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를 끌고 가는 그 최고 존엄이라는 거. 이거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북한이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어떤 우리에게 타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제의 도발처럼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것, 우리가 반응하기 애매한 것, 하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근데 그동안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미사일을 각도를 튼다. 각도를 트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반도의 공역을 지나가게 해서 그 해역 밖에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킬체인을 가동을 해야 되는 건지 KAMD를 가동해야 되는 건지 아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런 극단적인 예를 지금 하나 들어드린 건데 이런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예.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스카트 미사일이나 예. 스카트 미사일이나 아니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북한 화기로 가능은 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의지만 북한이 갖고 있다면은 예.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어제도 사실은 북한이 마음을 제대로 먹고 확성기를 바로 때리려고 그랬으면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확성기 앞뒤로 예. 한 발, 세 발을 때렸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사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예. 일종의 시위성 그 도발이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북한이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형태든지 확성기 방송은 바로 때릴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네, 저는 또 이제 양욱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오히려 어떤 걸 발사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을지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군의 병력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다 정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들이 어느 정도 얻어 터진다는 거 분명히 수학 계산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들이 어디로 무엇을 칠 것인가?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일본과 중국 반응, 그
외부 국가들의 반응도 저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골탕을 먹일 것인가 그걸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사이버 테러로 해서 또 한 번 흔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이버 생각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응 화력은 충분한 거죠? 아, 충분하죠. 그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우리 이 육로, 그러니까 육지 내륙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했을 때요. 예. 어떤 시나리오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육상으로 진격을 해 들어온다는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격로는 뻔합니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도 봐도 그렇고, 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그래서 문산 축선 얘기를 하고 뭐 의정부 축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뻔합니다. 예. 그리고 그 뻔한 길목을 우리의 굉장히 막강한 화력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지상 위로 뭔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거, 기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평상시부터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그런 규율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그런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겁을 먹을 거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전방에다가 지금 뭐 부대를 갖다 전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산으로 얘들의 그 어떤 화력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다 보고 있는데 그게 평상시 되면은 다 우리의 그 공군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지금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살행위가 이런 자살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되려 이 재래 병력의 움직임은 쇼오프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도발에도 좀 제가 좀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도발이 사실은 굉장히 계산이 잘 됐다는 것이 처음에는 고사 총탄을 쐈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근데 이러면 이게 우리 지금 대포병 레이더가 열심히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때릴까봐. 이게 굉장히 작은 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레이더가 고장난 건가? 이상한 게 작은 게 잡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가서 직사화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대포병 레이더의 그 범위에 걸리지 않는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과는 달리 좀 관측하는 방법, 적의 도발 원점을 찾는 방법을 뭐 새로 강구를 한다든가 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워낙 합참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우리 군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동님. 근데 이제 성동격서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륙에 있어서 내륙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NLL이라든지 동해상 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만 예전부터 나왔던 서해 5도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해 5도 또 NLL 쪽은 워낙 그런 사례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후방 취약 부대가 있어요. 후방에 그거는 우회해서 잠수함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전혀 우리 탐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타격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군 작전사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여정부 그 임기 말에 진해에 있던 천해 기지가 진해거든요, 사실은. 진해에서 부산으로 하여튼 이전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 굉장히 방어에 취약해요, 제 알기로.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서 외항에서 그냥 의뢰 몇 발을 집어였다든지 외항에서 쏘아가지고요. 수중에서. 그러면 그 계류 중인 그 함정들하고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작전사 자체가 아파트에서 완전히 그게 조망이 다 됩니다, 지금. 그 보안도 굉장히 취약한데, 그런 취약 부대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위치에 해군 심장부가 있는 겁니다, 작전 심장부가.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언론에서도 많이 달았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취약하다, 이 방어에. 근데 북한이 그런 걸 다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전방에서 기동부대가 배발을 뚫고 내려온다는 거는 우리 양욱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다 감시장비에 되는데 해상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동해 쪽은 어떻습니까? 동해로 동서해로 내려올 수 있는데 동해 쪽으로 주로 내려오겠죠. 그 수심이 깊으니까. 수심이 깊으니까. 하지만 동해 쪽에 우리하고 뭐 예를 들면 동해 쪽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상황 같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동해 없나요? 쪽으로도 전례가 많지 않습니까? 잠수정은 많이 왔죠. 몇 번 했고. 그렇죠.
그만큼 그게 방어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은? 이 적지역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로 취약하지만은 이거는 그 함부로 타겟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겟은 아니더라도 몇 발 쏘면 비행기가 안 온다. 뭐 이런 거. 그런 위협을 하는 것 자체는 자살골입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러면요. 그거는 뭐 원래 국제사회 신경 안 쓰지 않나요? 안 근데?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스스로 자살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모한, 정말 무모한 예.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의원님? 무모한 행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김정은이 지금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예. 내가 무모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처형하고 이런 예, 맞습니다. 것도 그 되려 이런 것이 오히려 미쳐서가 아니라 미친 듯이 보이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이걸 보면은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원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목함지뢰입니다. 북한이 목함지뢰로 도발해가지고 해서 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북한이 프레임을 확성기로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과연 미치광이들이 하는 짓입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너무 그렇게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뚫리는 곳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제나 방자는 이렇게 힘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봐야 되지, 저기를 봐야 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 방자로 계속 이렇게 남게 되다 보면은 공격만 당하고 그래서 혹시 그쪽에 이렇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도 어떻게 그런 북한을 괴롭힐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좀 살살살살 흘리면서 북한을 겁을 주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적을 공격하고 저들을 겁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해야 된다는 예를 겁니다. 들면은 우리 양 의원님 좋은 지적하시는데 만일에 내일까지 우리가 학생기를 철거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철거 안 하겠죠. 그럼 우리 학생을 타격을 했다 예. 하면은 지금 준비해내야 될 것이 전단 있지 않습니까? 전단. 대북전단. 그거를 민간 단체들은 풍선으로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는 그 포에 의해가 쏘아버리거든요. 그거를 전단을 예, 그걸 다 준비해놨다가 물론 원점에 대해서 대응 타격을 하되 예. 한 것 플러스로 해서 전단을 저 전방에다가 북한 전 지역에다가 눈초로 확 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마 김정은이가 완전히 오금을 지를 겁니다. 아차 이거 했더만은 더 또 학생기보다 더 무서운 게 날아오는구나.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해야지. 뭐 맞았다고 또 뭐 학생기 예. 방송을 중단을 검토하겠다든가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건 영원히 않겠죠.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지금 군에 계실 때 전단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전단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했댔습니다. 수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거 보면은 좀 많이 신기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고 이래요. 많이 보고 싶죠. 그리고 그게 별 희한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북한 자체는 컬러의 이런 사진도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전단이 다 컬러로 나오거든요. 컬러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조금 사람 눈을 확 당겨요. 그런데다가 전단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 안만 찢어도 안 찢어져 해서 뒤집어서 불을 태워야 그게 없어집니다. 그것도 마지막 끝까지 종이 다 탈 때까지 이렇게 뒤집어야 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 중요한 게 뭐냐면 군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바깥 세상을 안다는 게 북한 당국한테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북한 내부의 북한 정권의 그들이 말하는 수령 당의 그런 영도 체계 추잡한 비밀들이 지금 거기에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싫어하는 그러다는 게 거죠. 저들이 체면이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해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오직 남조선 놈들이 이렇게 보내는 거다. 이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북 소식통으로 해서 그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또 흘러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긴데 더군다나 강원도, 황해도 이 지역의 개성 지역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군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최전방 군인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군인들이 바로 20만 대백력 특수부대들인 겁니다. 그 특수부대들이 바로 거기에서 사상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대북 전단, 확성기, 심리전 여기에 가장 민감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도발의 양상들 우리 여러 가지들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대칭 위협에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작년 4월 정도에 보면은 무인기 도발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무인기 도발이 있었을 때 그 무인기 자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형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뭘 걱정을 했냐면 만약에 그런 무인기 안에 화학무기나 어떤 생물학 무기를 보냈으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그런 것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무인기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지금 8시 2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지금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요. 아직 입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장하는 대로 한민구 장관의 대국민 담화를 여러분께 직접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입장할 때까지 현장 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지금 한 장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 여러분 함께 들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4일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20일 오후 또다시 우리 측에 포격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공격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그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을 부인하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최후 통첩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냉철하고도 의연한 국민 여러분들의 용기와 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 우월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신뢰해 주시고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유언 비어에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적시적으로 접촉 지역 주민 대피 및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한 장관의 메시지 핵심은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아주 끊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원천이 국민인 만큼 예. 믿고 따라달라는 같이 거죠. 일침 단결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은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군과 정부를 믿고 이럴 때는 같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새로운 이런 위기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강조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김정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4년 만에 사실상 제대로 된 지금 위기와 도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단호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동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관님의 발언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발언이긴 하지만은 대북 메시지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연 메시지를 듣고 북한이 겁을 먹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거는 혹독한 대가란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가치 없는. 예. 근데 정말 제가 볼 땐 중요한 것은요. 이 혹독한 대가가 만약 우리 조국에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심지어는 너희 정권을 죽여버릴 수 있다. 혹은 참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고는 북한이 과연 두려워할 것이냐. 혹독한 대가가 단순히 대북 확성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김정은과 그 정권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참수 전력 정도까지 돼야지 그게 진정한 혹독한 대가가 되고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핵이나 이런 거를 갖고 우리를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고요.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뭘로 위협을 해야 되냐. 혹독한 대가라는 게 확성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만약에 니들이 지금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 전력을 같이 동원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이번 기회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거의 그 정도의 강한 메시지가 돼야지 혹독한 대가가 되고 북한이 두려워하지. 이 정도의 메시지 갖고는 그 북한의 지금 저런 협박을 막는 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조금만 더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 2002년도에 그 이라크전 2003년도죠. 있었죠. 근데 이라크전 할 때 제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라크전 해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알기로는 뭐 정밀 타격 주로 정밀 유도 무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미군이 17일 만에 빨리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많이 되는데 실제 내막은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심리전. 그 전문 용어로는 information operation. 정보 작전에 의해서 그 이라크군의 정규군의 전투지를 완전히 초기에 다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작전 요소 안에 심리전도 들어가고 전자전 심지어는 이라크 장성들 휴대폰, 메시지까지 다 침투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후세인 내 쏘갔다 너가 곧 이게 할 테니까 빨리 마음 정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개전할 때는 미사일 쏘고 막 하니까 진정이 선포대가 개전을 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제는 이라크의 저항 의지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말살이 됐었습니다. 이미 기가 다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라크의 당시에 그 힘의 원천이 후세인 최고 리더십이었거든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 그 힘의 원천이 그 전략적 이라크시 최고 전업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똑같은 겁니다. 김정은 최고 리더십 저거를 우리가 정조전에서 와해시키겠다 이번에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방송 하나 가지고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보다 엄청 수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 리더십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 하면은 저 못 놉니다 저거. 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만약 이제 도발이 온다면 네, 도발이 올 때까지 좀 너무 기다리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발이 온다면 이번에는 그 원점 그걸 굳이 찾느라고 하지 말고 너네 이제 만약 도발이 온다면 우리는 너네 어디 주요 타격 어디를 우린 무작정 공격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차라리 우리 먼저 그렇게 선제 공격으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애매한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원점을 타격하기가 곤란한 그런 표적으로 공격해 오더라도 상하는 소위 대용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유사 표적을 찾아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단단히 끊겠다고 하는 지금 다짐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면 제가 볼 때 좋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아까 양 의원님이 무인기 마저 말씀하시죠. 이제 뭐 말씀드리면 사실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초소형 무인기고 그다음에 사실 중국제를 사와가지고 한 거여서 그 자체가 뭐 엄청난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한 것 하나는 여기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폭탄을 넣어서 사람을 암살하거나 혹은 거기에 뭐 생물학 무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공격을 할 때 이런 걸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실제 거기에 뭔가 해가 되는 물질을 안 넣고
그냥 무작정 예를 들어서 몇 대를 날려가지고 해서 만약에 뭐 서울 이런 데 떨어진다. 예. 그러면 사실 그런 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작은 폭탄이라도 갖고 올 수는 그렇죠. 있죠. 작은 폭탄을 예. 넣어가지고 해서 할 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자잘자잘한 것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만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다른 기관들 뭐 경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안행부든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뭐 사실은 을지 훈련에서 정부 연습은 끝났습니다. 정부 연습은 끝나가는 상태인데, 근데 하지만 이제 정부 연습은 끝났지만 이제 정부 실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가능성이 더 남아있는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성공단. 정부도 그래서 개성공단의 필요 인력만 입출경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필요 인력만 들어간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그 뭐 필요 없는 사람이 개성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일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인데 필요 인력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북한에 체류 중인 어떤 우리 국민 한 9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거기에 지금 플러스 하나가 더가 지금 유선전 축구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이들까지 인질로 잡히게 되면은 이런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방안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부대들이나 병력들이 사실은 그다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특전부대가 예를 들어서 침투를 해 들어가서 구출을 해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 있는데, 만약에 평양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인원들을 구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북한이 그런 걸 계산 안 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충돌을 좀 크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북한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개성공단 문제를 이게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폐쇄돼 가지고 또 이거 굉장히 뭐 바이어들 다 떠나고 굉장히 손해를 봤는데 그것도 걱정하시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측면. 혹시 인질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안 할 수가 물론 없죠.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은 적어도 북한이 지금 사실상 외화가 상당히 제한되는 차원에서 그래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금 수익을 얻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사실 지난 2013년도에 한번 폐쇄까지 갔다가 다시 그렇죠. 지금 재가동이 되고 또 며칠 전에 이제 그 임금 합의까지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까지는 어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 의견으로는요. 지금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전시 상태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국 영토에 우리 국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시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수권자라면은 개성공단이고 유소년 축구단이고 바로 철수시키겠습니다. 철수시키고 그 자체가 또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 안전 맨날 생명 안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국이 전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 너가 빨리 그 전시 상태에서 다 선포 해제하고 자꾸 억지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북한 자체는 그 인질노름에 참 올해도 많이 즐겼습니다. 또 그 덕도 저들이 또 많이 즐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한쪽으로는 포탄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 지금 현재 북한에 들어가 있는 그 어린 학생들 자체가 빨리 지금 철수 명령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그 군에 계실 때 이렇게 준전시 상태나 전시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언제요? 당연히 있죠. 전 김일성이 죽었을 때 실제 그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때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금방 올라섰을 때 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까지 100% 다 준전시 상태로 포쳐 나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데 청지시 신안구역 양정사업소를 우리 한 학년이
한 학년 한 1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걸 버텨줬습니다. 주 야간 밤에 버텨를 대기 섬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봤을 때 저는 또 94년 군인 시절에 또 한번 저거 했을 때는 거진 신발을 벗지도 못했어요. 실탄을 다 장진한 상태에서 갖고 자고. 김정은이가 지금 31인가요? 예, 뭐, 예, 31, 32 정도. 31이죠. 31살 먹은 사람이 참 그 젊은 사람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된다는 게 참 기형적인 현상이죠. 이게 뭡니까 대체. 하지만 비록 시간은 뭐 이제 2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한민국 국방장관의 얘기에서 나왔듯이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단 무슨 문제가 있던 뭐를 잘못했던 간에 지금은 덮어두고 군을 신뢰하고 군을 믿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시나리오를 한 5개 정도 짚어봤는데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